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10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물가를 나타내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우캐스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 13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우캐스팅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틀 전에 예측한 수치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 코어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64%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 발표치와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궁금하신 분은 나우캐스팅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9%나 증가했네요. 드디어 독일에서도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면서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비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고서의 제목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Countering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계 비용 위기에 대응하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경제 전망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있지 않나, 그만큼 IMF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160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도대체 국제통화기금은 이 엄청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세계 경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가볍게 체크해보고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년 23년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보고서 초반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가는 가스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 수출량이 1년 만에 80%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듯 독일의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유럽의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IMF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이 크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소매 판매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복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게다가 중국은 요즘에도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는데요. 왼쪽은 2022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2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이 이번 IMF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파란색 수치보다 빨간색이 꽤 낮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IMF에서는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 지수가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 다른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고 이건 역시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IMF에서는 유럽과 중국 두 개의 축이 식어가면서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이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선진국의 물가 전망치, 아래쪽은 신흥국의 물가 전망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MF에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8번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때마다 물가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피크치 역시 지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번 IMF에서 물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마다 지금이 물가 피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물가 전망치인 빨간색 커브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 3분기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물가는 2022년 3분기에 피크를 치고 4분기부터는 진정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로축은 2022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이고요. 세로축은 내년도 23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가 가파르게 서 있으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물가가 더 높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당 그래프가 누워있으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물가가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진국 물가를 나타내는 파란색, 신흥국 물가를 나타내는 빨간색 커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누워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물가가 진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물가 지수가 9.1%를 찍었습니다. 현재 물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 물가가 9% 이상 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파멸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울기가 약간 누워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내년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로 인한 음식료 가격 상승이 남아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IMF의 전망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도 내년도에 물가가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장담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네들은 계속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에서 전망하듯 내년도 물가가 잡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가와 여러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IMF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국과 유럽 지역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올해 1.6% GDP가 성장하고 내년에는 1%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올해에 3.1% 성장하고 내년에는 0.5% 성장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인플레가 심각하고 이러한 인플레가 모두 잡히면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탈피해서 세계 경제는 조금씩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올해가 심각하지 내년에는 진정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미국이든 유럽이든 꽤 낮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수치를 좀 보시면은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역성장을 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각하고 내년 세계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진다. 이것을 IMF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볼까요? 위쪽은 GDP 성장률, 아래쪽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은 전세계, 빨간색은 선진국, 노란색은 이머징 국가, 신흥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전망한 수치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었고 이번 10월 달에 전망한 수치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모든 전망치가 안 좋아졌다고 IMF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GDP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물가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년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지라도 여전히 물가 레벨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GDP 역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잡힌다고 할지라도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잡힐지도 미지수이고요. 잡혀도 물가 레벨 자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서민들의 생계비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가 상승률이 10%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가 실제로 9%만 나오면 이것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과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IMF의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는 중국의 락다운, 러시아 전쟁 같은 여러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가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살아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시가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 오를 때 가자를 외치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호재로 증시가 올랐을 때 매수했다가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투자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적 반등에 속아서 돈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지 말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다가 큰 비중은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투입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IMF에서 말하는 두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하나라도 해소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될지는 내년에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